토니윤 에이전트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정말 눈이 많이 와요. 네, 진짜 많이 오네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번에도 눈이 많이 왔지만 오늘 저번보다 더 많이 와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출근을 안 하는 게 더 나는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차 보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평소에도 차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차 사고가 나면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 보험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안 났으니까는 내가 뭐가 어떤 커버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맞아요. 자동차 보험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 보험액 한도도 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이거를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항상 고르는 커버리지를 고르실 때 자기에 맞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많다. 막 집이 있는 분들, 칸도, 코앞 있고 자기가 그런 게 많으신 분들은 커버지를 높이셔야 돼요. 뉴욕 스테이트 주에 같은 경우는 25,000, 5만 원 액수가 제일 미니멈이고 그리고 이제 up to $1 million, $1 million 이상 커버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하고 항상 상담하면은 저희들이 우리가 집 갖고 계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어떤 일 하세요? 그런 걸 하시면서 보험 커버를 저희들이 거의 다 맞춰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네? 예. 네. 아니, 이제 보험을 어떤 분들은 내 커버리지가 얼만큼인지 직접 드셨음에도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사고가 나면은, 나 차 사고 났는데 내 보험료는 좀 낮아도, 상대편에서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다 보상해줄걸? 배상해줄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보험 드시면서 항상 상담할 때 나는 사고 낸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적이 티켓도 한 번도 없고 사고 낸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내가 보험료금을 많이 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요새 제가 많이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미스컨셉션이 많더라고요. 미스컨셉션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내 보험료가 올라가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병원비는 왜 내가 있는 보험회사에서 내냐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사고 낸 건 아닌데 왜 내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지? 상대 쪽에서 사고를 해서 잘못했으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네.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no fault라는 스테이트니까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누가 잘못을 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을 쓸 수 있다는 게 no fault입니다. 그래서 보통 왔을 때 만약에 사람이 다치면은 내가 좋은 보험을 갖고 있으면 거기 안에서 그게 커버지가 다 나가죠. 병원비가 다 나갑니다. 하지만은 제일 잘 모르시는 게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는 보험 회사끼리 해결을 해서 그 병원비를 다른 보험에서 받아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medical coverage 그리고 사람이 다친 커버지는 절대적으로 반대쪽에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고 나도 보험회사 쪽에서는 돈 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가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에 하나 내 보험을 쓰면은 네. 항상 보험료는 병원비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 회사에서 이제 물어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주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Apple State, 그러니까 네. 잘못을 찾는 스테이트 같은 경우, Apple State는 병원비를 반대쪽에서 물어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험을 잘 안 갖고 있어도 잘못이 없으니까 반대쪽에서 물어주긴 하는데, 네. 만약에 반대쪽에서 보험을 좋은 게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좋은 보험을 갖고 있어도 네네. 그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뉴욕 같은 데서 내가 좋은 보험을 갖고 있고 그 커버지를 높은 걸 갖고 계시면은 네. 상대방이 어떤 보험을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스테이 미니멈 제일 낮은 걸 갖고 네. 있어서 항상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더니 네. 내 잘못도 아닌데 커버리지도 잘 못하고 네네. 병원도 잘 못 가서 많이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정말 가장 싼 거, 그냥 기본만 가진 거를 이렇게 많이들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보험이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네. 보험 사고 나기 전까지는 보험비가 제일 아까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난 다음에는 커버지가 항상 부족한 게 네네. 보험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동차 보험 드실 때 중고차랑 새 차랑 좀 이렇게 다르게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중고차 같은 경우는 파이낸싱이나 네. 리스 아니면은 이제 풀 커버지는 안 하시려고 하시죠. 네. 차 이제 5, 6년 된 차니까 네. 풀 커버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새 차 같은 경우는 올 캐시로 사지 않는 이상 네. 그 파이낸싱 컴퍼니들이 리스 컴퍼니들이 풀 커버지 원하니까 네. 풀 커버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중고차도 이렇게 좀 풀 커버리지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네, 보통 네. 차에 대해서 좀 다른데 네. 만약에 내가 이 차 뭐 10년 넘고 이 차 가격을 봤을 때 네네. 중고차로 팔아도 뭐 2, 3천 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책임보험만 네네. 해도 괜찮으시고요. 네. 그렇지만 뭐 좀 비싼 중고차도 있죠. 뭐 럭셔리 카, 뭐 렉사스, 머세디스 그런 네. 정도 차 사셔도 중고차 사셔도 네네. 풀 커버지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 사고 나서 내가 몇만 불 뭐 럭셔리 차는 중고차도 몇만 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 밸류를 보면서 풀 커버지를 하세요. 아니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레코멘데이션 해드립니다. 아, 네. 지금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보험이라는 게 law of large number, 전체적으로 보면서 네. 보험료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험 보면은 싱글 네. 남자가 30 이하 네. 하는 사람하고 남자가 50대 하고 사고율을 봤을 때 네. 25세 된 남자가 이제 50대 남자보다 네. 사고율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나이가 항상 관계가 있고 성별도 안타깝게는 여자는 네. 25살부터 어덜트 그러니까 네. 어덜트 레이팅이 되고 남자는 30살부터 어덜트 레이팅이 받습니다. 나이가 다르네요. 네. 네, 그렇죠. 남자들이 철이 좀 덜 들기 때문에, 늦게 들기 때문에. 네. 들으시는 남성분들이 아닌데, 난 철 들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전체적으로 네. 나 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남자들이 30 이하로서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팅 받고, 그리고 네. 또 다른 점도 나이가 75세, 80세도 어르신들은 네. 다시 이제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제 리액션 타임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분들도 사고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요게 그런 통계가 있군요. 그 통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보험 가격을 네네. 정리하려면은 네. 이게 나이,
성별, 지역도 큰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레코드인데 네. 그거는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조심해 운전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네 가지는 많이 컨트롤할 수 없죠. 그렇죠. 보험료 싼다고 그래가지고 네.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보험료 싸다고 나이가 더 먹고 덜 먹을 수 없으니까는 네. 그런 거는 컨트롤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전체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네네. 베이스 레이트를 항상 따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 나이가 좀 젊어도 결혼하고 하면은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사고가 좀 덜 내는 거고, 네. 그리고 싱글 할 때가 사고가 좀 더 많이 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넘버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안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싸지고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보험료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또 재밌는 사항이 있을까요? 하는 게 네. 이렇게 보험을 위해서 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더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결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defensive driving course 그런 거나 그리고 내가 진짜 운전을 많이 안 한다 하면은 이제 올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기계를 드려요. 기계가 드라이버스 디바이스인데 그런 거를 이제 달고 다니시면은 차에 꽂고 다니시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포커스 두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험을 들 때 그 운전을 얼마나 하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커뮤팅 디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몇 마일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얘기하지만 운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시티에서 뉴욕시티에서 사신지 아니면 롱아일랜드 사는데 커네리켓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없고요. 왜냐면 당연히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진짜 차 일주일 내내 세워놓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타고 다니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은퇴를 하셨든지 그러나 이제 말로 아니고 나 그 운전 별로 안 해. 다들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보험했는데 지금까지 항상 물으면 나 운전 많이 한다는 분들은 몇 번 못 봤습니다. 항상 나 운전 많이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1년에 7,000마일 이하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드리는 드라이버스 디바이스 그거를 끼시면은 디스카운트가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10%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7,000마일 이하를 하시는 분들은 30%까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네요. 네, 토니윤 에이전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고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콘도도 집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날 주택보험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늘 항상 이런 일이 닥치면은 내가 이거 보험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보험이 있는가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질문 같으면은 칸도나 코앞 그런 그 질문인데 빌딩 안에 있는데 내가 소지하는 그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칸도나 코업은 항상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필요 없어. 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뭐 칸도가 보험이 있으니까 내가 왜 보험이 필요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알아보시면은 칸도는 보험은 이제 그 건물 자체 밖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거 그리고 뭐 common area 밑에 층의 랍이나 그런 거를 커버를 하는 거지 그 벽 안에 있는 내 거를 갖다가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뭐 파이프가 터졌든지 길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이프 터져 그 싱크대에 파이프가 터진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됐을 때 보험이 네. 없으시면은 네네. 칸도에서 보험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네. 직접 거의 그 유닛 주인이 네. 그걸 자기 돈으로 내셔서 고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 네.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그렇죠. 이제 가게 안에서 이제 이런 날씨에는 하수도가 이제 많이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건물주 같은 경우는 네. 그 마스터 팔리티라고 그러죠. 그 네네.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네. 손해 보는 걸 커버하는 게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항상 건물주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날에 막 갑자기 파이프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주가 하는 게 아니라 네. 테넌트가 그걸 해서 그 보험을 써서 네. 처리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칸도도 이제 마스터 파우스 건물 밖에는 커버를 하지만은 네. 건물 안에 있는 내 벽이나 네네. 벽하고 실링, 플로어 그리고 퍼스널 아이템 있죠. 네네. 이제 my furniture 안 그러면은 옷 그 갖고 있는 자기 소지품 같은 거는 빌딩 자체에서 커버가 안 해주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불이 났든지 이런 일이 있어갖고 그 칸도 유닛을 못 써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험을 제대로 갖고 계시면은 additional living expense라고 그 내가 당장 딴 데 가서 뭐 네네. 호텔에 있든지 그런 가격을 커버를 해주지만은 네. 보험이 없으면은 그런 것도 혜택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의뢰이 건물에 보험이 있으니까 다 커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칸도나 코업은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 네. 만약에 진짜 어떤 일이 생겼으면은 칸도 보험은 칸도 빌딩 자체를 보호하는 거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지 네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더 궁금해지는 사항이 생겼는데, 뭐 세입자를 위한 보험도 지금 궁금하고요. 일단 단독주택 보험이랑 건물주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오케이. 네. 지금 세입자 렌트 하는 분들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인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보호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만약에 렌트를 산다 그래도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보험을 들면은 보험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고요. 네. 하지만은 그런 걸 안 되시면은 이제 내가 본인이 다 financially responsible 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 돈을 다 내야 되고. 네. 그래서 항상 렌트 하시는 분들도 그걸 항상 recommend 해요. 보험료도 싸고 그런 이유도 많이 있지만은 네. 만에 하나 잘못을 됐었을 때 네. 그 보험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편하실 거예요. 네, 네.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네. 싱글 패밀리 하우스죠. 네네. 그런 거하고 이제 칸도 코합하고 다른 점이 네. 제일 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큰 점이 이제 빌딩이죠. 네. 자, 단독주택 같은 홈오너스, 네. 단독주택 같은 분들은 그 보험을 들 때 그 건물 자체도 네. 이제 커버를 하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 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liability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서 못 사면은 이제 additional living expense 그 네 가지가 있고요. 네네. 그 칸도 코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welling 자체가 네. 작죠. 네. 그 빌딩은 커버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 보험을 갖고 있고 그걸 하니까. 네네. 하지만은 조그만 dwelling, 네. 그렇죠? 1200 square feet, 조그만 800 square feet 칸도 벽 안에서만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똑같이 personal property, 그다음에 liability, 네. 그리고 additional living expense가 여기서 못 살면은 딴 데 가서 사니까 그거를 하시는 거 차이고요. 네. 그리고 칸도 코업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렌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그래서 1년 맨하탄 칸도 같은 경우는 $1 million 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은 보험료는 1년에 300~400불밖에 안 됩니다. 아. 왜냐면
그 땅 가격은 아니니까요. 아, 그 네네. 스퀘어 푸트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네. 내 칸도가 굉장히 비싸고 해도 네. 보급료는 별로 비싸지 않고 네. 코업이나 비싸지 않고 몇백 불이면은 1년에 몇백 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 콘도라든지 코압에 보험을 들 때는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드는 게 좀 좋을까요? 제일 저희들이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네. 그 빌딩 프로퍼티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빌딩 프로퍼티하고 퍼스널 프로퍼티가 조금 달라요. 네네. 근데 빌딩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할 때 못 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 이사를 할 때 못 가지고 나가는군요. 네. 예, 빌딩하고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floors, walls, and ceiling, and cabinet 그런 거 있죠. 네네. 벽이라든지 마루라는 거 이사할 때 같이 못 갖고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은 데미지가 나면은 네. 타시다가 뭐 물이 이런 오늘 같은 날 물이 파이프가 얼어서 터져서 이제 그렇죠. 벽하고 벽이나 실링하고 네. 바닥 같은 게 데미지 되면은 네. 그 빌딩 주인 거니까 네. 그걸 보호를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갖다 빌딩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포커스가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 그렇죠. 뭐 옷이나 뭐 다이먼드 링, 롤렉스 같은 거 그렇죠. 갖다가 커버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네. 빌딩 프로퍼티. 왜 거기에 대한 네. 손상이 더 많이 가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갖고 있는 거 그걸 다 중고고 옛날 거라서 그런 거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은 네. 칸도 안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한 것도 마루바닥도 까시고 벽도 다시 하시고 부엌도 많이 손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빌딩 프로퍼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금 올리시면은 네. 항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빌딩 프로퍼티 말고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퍼스널 거기에 대한 라이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이죠? 그건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올스테이트 보험 토니윤 에이전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토니윤 에이전트는 세세하게 개인 기록을 살펴 할인 혜택을 증가시키고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자동차, 코압, 콘도, 라이프 인슈런스 등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248-25 노던 블러바드 스윗 넘버 2G 리들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8-631-1200번입니다. 네, 토니윤 에이전트님, 저희가 이제 콘도 보험을 선택할 때 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빌딩 프로퍼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퍼스널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질문 주셨던 분이요. 지금, 그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조금 혼돈이 옵니다. 벽, 바닥도 콘도 주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소유자 이제 건물 보험에서는 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이제 빌딩 오너, 유닛 오너의 프로퍼티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암비앙스가 조금 다른 점이 네. 이 칸도 코업을 샀을 때 손을 하나도 안 보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도 빌딩 프로퍼티지만 네네. 그 건물 자체에 그런 거지만은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손을 보든지 하면은 네.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제 주인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벽하고 플로어하고 스티닝 같은 경우는 네. 요새 거의 다 자기 소유품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콘도에서 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 뭐 복도라든지 이런 거는 콘도에서 이제 커버가 될 것이고, 그 유닛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이제 보험을 드셔야 되는 거군요.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 안 그러면은, 네. 칸도 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너희들이 어떻게 고치는 거로 그 가격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들어서 살고 자기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보험은 네. 그 주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항상 네. 벽이나 플로어나 실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이 그런 거는 칸도에서 자체에서 다 해주니까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는 네. 그렇게 하기 싫다 보험 안 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 칸도 그렇군요. 보호에 대해서도 네. 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그거를 나중에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네. 칸도 보드에서 다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네네. 내가 다 해서 했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이제 질문 네. 주신 분이 이해가 조금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두 번째, 퍼스널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저 미국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게 항상 어떤 책임이든지 그걸 항상 묻잖아요. 누구 잘못인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국에서 안 살아봤지만은 모든 문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네. 다소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라이빌리티 책임을 지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personal liability. 그래서 괜찮다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칸드에서 해결할 줄 아는데 그게 네. 아니고 만약에 요새 제일 많이 클레임이 들어오는 게 이제 파이프가 터지죠. 그래서 그렇죠. 파이프가 벽 안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네. 냉장고 네. 하고 이제 요새 거의 다 이제 아이스박스 에서 얼음을 안 만들고 냉장고 자체에서 얼음을 만들어주는 냉장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이 들어와요. 네네. 네, 그 파이프가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터질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터졌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칸도 자체도 우리 잘못 아니다. 왜냐면 그게 벽 안에서 된 게 아니라 벽 안에서 된 게 아니라 저기 벽 소지품 자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플로어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밑에 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3, 4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4, 5층. 네. 그런데 그렇게 되시는데 이제 밑에 층은 칸도에 대한 데미지를 물었어요. 네. 데미지가 나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물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책임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네. 파이프가 터졌는데 칸도 자체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칸도 자체 안에서 할 일이 났기 때문에 네. 항상 칸도 주인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밑에 층에 워터 데미지를 네. 일어나게 했으니까는 이제 그 칸도 주인이 네. 당연히 물어달라 그럴 거고 네네. 거기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험을 갖고 계시면은 라이빌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 대한 네. 그래서 제일 적게 해도 10만 불 정도가 커버리지가 나가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3층에 사시는데 뭐 2층하고 1층을 물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라이빌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콘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콘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폴리시 외에도 또 본인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미래를 위해서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칸도 보험 1년에 많이 해봤 제일 적게 하면은 100불 정도고요, 1년에. 네, 네. 많이 하면은 2, 300불인데, 그죠. 만약에 300불을 생각하셔가지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어도 300불밖에 안 되고, 3,000불밖에 안 되고, 네. 그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사고 나면은, 네. 제일 미니멈 커버라는 게 10만 불인데, 100,000? 네. 인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렇죠. 보험을 드는 게 네.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네. 혜택 받는 게 내가 구원을 수 있는 것보다 네. 많이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거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렌털스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렌털 보험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에 들어 살잖아요. 월세 들고 한국말로는 월세를 들고 살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빌딩 아파트를 사시든지 아니면은 뭐 단독 주택을 빌려서 살든지 하시는 분들은 네. 보호할 거는 진짜 건물도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네네. 건물은 건물주가 알아서 할 거고 네. 만약에 뭐 벽이나
실링이나 플로어 같은 것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네. 당연히 우리 게 아니니까는. 네. 근데 렌트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 again liability.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약주 한번 하시고 늦게 들어와서 좀 네. 젊은 분인데 네. 저기 와서 라면을 끓이다가 네. 잠이 들었어요. 아이고. 네, 불이 났군요. 네. 큰 화재는 아닌데 조그만 부엌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네. fire department 네네네. 오고 자고 있으니까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많이 해서 그 앞문을 부셔서 들어오고 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소방사들 오면은 이제 물 뿌리기 시작하고 막 그 창문도 깨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네네. 그 부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렌털 보험이 있었으면은 그런 네. 게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딩 주의한테 네.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렌털 보험 같은 경우는 liability, 내 책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만약에 하나 내가 잘못해서 불을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내가 책임이면은 intention이 아니고요. 내가 그 아파트 빌딩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불 지르는 건 아니고 네. 사고로 이제 그런 데미지가 나면은 네. 렌털 보험은 커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under the liability, 그 liability 밑에 있는 네. 거기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 보험은 진짜 1년에 제일 싸게 하면은 5, 60불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저것 커버를 해도 한 200불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집이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임대해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사고를 내고 어떤 네.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면은 진짜 굉장히 강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깝깝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걸 다 물어줘야 되고 나 보험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 보험이 있으면서 이제 렌트하시는 분들 뭐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잘못은 했지만은 네네. 사고였고 잘못했으면 그렇게 돼서 하면 렌털 보험 갖고 계시면은 네. 다른데 공사활동하는 다른데 살 때도 보험회사가 찾아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손해배상도 저희 보험회사가 물어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항상 더 많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렌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솔직히 자기 소지품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갖고 있던 퍼니처들인지 뭐든지 아무리 싸고 별로 안 좋은 거라 해도 네. 뭐 불이 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했을 때 보험을 혜택을 어느 정도 맞춰놓는지 해서 네. 그거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렌트 들어가 사시는 우리 테넌트 분들은 이 세입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 네. 집이 그냥 보험 처리가 돼 있겠지. 만약에 집안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커버를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항상 자기 잘못은 안 생각하세요. 어떤 사고든지 네. 집주인도 그렇고 네. 테넌트도 그렇고 네네. 운전을 하다 그렇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절대 안 그래. 네. 그래서 보험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클레임 같은 걸 많이 직접 핸들링 해드리거든요. 한국 네. 분들도 미국 분들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들 레코멘데이션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항상 돈만 생각하지 말고 네.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서 그리고 뭐 1년에 100불이라 그러면은 한 달에 10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면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네. 사시는 게 네.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갔을 때도 이 보험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섹트고요. 네. 그래서 섹트 할 때는 보험을 어느 정도 셋업하느냐에 대해서 커버리가 당연히 틀리죠. 하지만은 미니멈 네. 그 퍼스널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택 보험을 가입할 때 좀 우리가 알면은 좋은 상식들 있을까요? 알고 있는 상식은 내가 어느 정도 소지품을 갖고 있는 거를 네. 항상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뭐 재산 이런 것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캐시 그런 거 빼놓고 네네. 가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지품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저 가입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 보험료 싸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도난이 났어요.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에 그때는 뭐 루이비통 백도 진짜 비싼 가방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클레임을 하시는데 그때는 조금 늦죠. 그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배상을 못 받으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 networth라 그러거든요. 소지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는 걸 아시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맞춰서 해드릴 수 있고 만에 하나 도난이 나도 저희들이 다 그거를 수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연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집안에 재산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하면은 항상 쓰던 거는 생각 못하고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해보면 맞아요. 나중에 막상 생각하면 하여튼 맞아요. 내가 옷이 어느 정도 생각해보면은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항상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이 몇 개 있어요. 침대가 몇 개 있고 텔레비전, 리빙룸, 다이닝룸 그 방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특히 한국 분들 생각보다 갖고 계신 게 많으실 겁니다. 이런 거 미리 좀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나중에 도둑이 맞아가지고 그런 거를 목록을 생각이 없으면은 그 클레임 하고 경찰 리포트를 하실 때 빼놓으시면은 경찰 리포트 할 때 빼놓으시면은 커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인벤토리라고 그럴까요? 인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영수증을 좀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항상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고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으니까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기록하시는 게 특히 하이 프라이스 아이템, 비싼 백이나 뭐 베드룸 세트 그런 거 뭐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런 영수증도 세이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도난에 대한 거고요. 만약에 불이 났으면은 그게 다 있으니까 그 보여주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필요 없고 하지만 항상 뭐든지 보험이라는 게 영수증이나 서류가 있는 거는 다 커버가 잘 되니까 갖고 있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클라우드 이런 곳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집안에 뭐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래도 그게 좀 다른 데서 인터넷에서 꺼내볼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좋겠네요. 그렇죠. 클라우드 했을 때 저는 아마존 그걸 하기 때문에 사인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free picture service가 있어요. unlimited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폴더 안에서 제가 그냥 영수증이라고 써서 뭐 비싼 거 사면은 다 거기다가 모아놓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진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중을 위해서. 그렇죠. 또 그 밖에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 칸도 코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충분히 그거를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임을 했을 때는 항상, 여러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는, 무슨 일 있으면은 이제 보험이 되는가 하는데, 항상 그거 생각하잖아요. sudden unexpected. 보험이라는 게 사사고도 그렇고, 보험이라는 게 갑작한 일이 있을 때 커버가 되는 거지. 뭐 어떤 분들은 잔독주택이나 지붕이 낡아서 샌다 그러면은 wear and tear 있으잖아요. 그런 거는 커버가 안 되고 뭐 하지만은 뭐 갑자기 나무가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뭐 파이프가 터졌다든지 그런 거는 커버가 됩니다. 클레임 같은 게 그런 것도 염두해 하셔야지 항상. 보험을 든다고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상식으로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났는데 보험이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뭐 물이 터진 게 화재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보일러가 잘못돼서 보일러가 터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안 정말, 보여도 다르지만. 우리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좀 약간 네네. 막막한 상황이고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보험이란 걸 들 때 무조건 싸게 아유 사고가 안 날 거야 그냥 기분 편하려고 드는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네.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좀 개인에 맞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계시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건 저런 건 많이 물어보고 네네. 하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네. 이것저것 다 붙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런 게 많고요. 네. 넘버 원, 넘버 투.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해줘야지 네. 나중에 한번 쓸 때 필요할 때 네. 제대로 그 혜택을 받은 거를 느끼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셋업을 잘 못해 놓으면은 네. 나중에 필요할 때 네. 항상 그런 얘기 들어요. 보험 들어도 아무 쓸모 없다. 그런 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하고 제대로 통화를 하시고, 인포메이션을 잘 주시면은, 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험을 잘 들어놨다 얘기해드릴 수 있게, 네네. 제가 해드릴 겁니다. 네. 정말 보험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우리 토니온 에이전트님과 함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 주택보험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더 자세히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우리 토니온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드리면 되는데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718 네. 6331 네. 1200번입니다. 네. 718-631-1200, 718-631-1200 번으로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를 주시면 오늘 이제 얘기 나눴던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문의들이 오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코비드 때문에, 네네. 이런 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드시고, 네. 이제 지금,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네. 커버가 되냐. 근데 그런 거는 네. 커버가 다 되는 거고요, 들어있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이라는 것도, 그런 특히 굉장히 장기로 네.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모든 보험은 큰 거를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데 네네. 그 대신 비용을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들도 뭐 $1,000,000 파우치는 좋지만은 그거를 매달 내는 액수가 네.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거 하고 이제 monthly payment 해서 그리고 연세도 있기 때문에 나이도 차이에서 30대가 이제 생명보험 드는 거 하고 60대가 생명보험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항상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토니윤 에이전트님 너무 감사하고요. 718-631-12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